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또 2025년의 K리그 1도 15라운드까지 왔습니다. 여러 팀들이 너만 떨어지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게 만드는 라운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라운드는 영상이 올라가는 금요일부터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과연 어떤 경기들이 배치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현재 순위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1위는 대전, 2위 전북, 3위 울산, 4위 김천, 5위 광주, 6위 포항, 7위 서울, 8위 강원, 9위 안양, 10위 수원FC, 11위 제주, 12위에는 대구FC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 경기 목록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제주 SK와 전북 현대, 그리고는 안양과 포항, 서울과 수원FC, 울산과 김천, 대전과 대구, 광주와 강원의 경기가 이번 라운드 포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5월 23일 금요일 19시 30분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제주 SK와 전북 현대의 경기입니다. 우선 홈팀 제주 SK를 보겠습니다. 제주의 현재 순위 11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4연패가 끝났다는 점입니다. 김천 상무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4연패가 끝난 제주는 한숨을 돌렸다고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5경기 연속 무승은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아직 완전히 한시름을 놓기에는 다소 어렵다는 점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으로 볼 수 있는 건 유리 선수가 점차 살아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점입니다. 또 김천전에서 극적인 페널티킥 동점골을 넣고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최근 5경기 동안 4골을 기록하는 또 기염을 투하고 있는데요. 유리 선수가 현재 11경기 동안 4골입니다. 근데 이제 4골이 최근 5경기에 나왔다는 건 유리 선수의 득점력이 페널티킥도 물론 있습니다만 여러 방면에서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주 SK에서는 유리 선수가 터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유리 선수를 계속해서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다행히 부상도 없고 징계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전북 현대 보겠습니다. 전북의 현재 순위는 2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전북은 현재 12경기 동안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2경기째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전북은 그것을 깰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1위 수성도 정말 오랜만에 가능하다는 점에서 전북 현대는 이번 경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정말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좋은 상황에 있는 전북을 이끌고 있는 것은 뭘 해도 다 되는 전진우 선수인데요. 전진우 선수처럼 한 선수가 이렇게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준다면 세분 전술 말고도 선수 하나의 존재 자체가 전술적 요소로 자리 잡을 수 있는데 그것을 현재 전진우 선수가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 영상에서 전진우 선수를 좀 낮게 평가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저는 전진우 선수 개막전 때 골 넣었을 때부터 괜찮다 싶어서 베스트 11에도 넣었었고 최근에 전진우 선수를 좀 칭찬을 많이 했는데 그 영상에선 제가 좀 덜 했었나 봐요. 어쨌든 전 전진우 선수 최근 활약 굉장히 또 주목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모습이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현재 콤파뉴 선수를 제외하고 나서는 그렇게까지 부상이나 여러 가지 불확실한 상황은 없는 상황이고요. 전북 현대는 비교적 또 완성된 전력으로 제주 원정을 향하게 됐습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이거 간단하게 그냥 보고만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경기의 키, 강한 수비를 뚫는 법으로 잡았습니다. 제주에서는 남태희, 그리고 전북에서는 전진우를 뽑았는데요. 남태희 선수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여러 가지 포인트를 낼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제주 입장에서는 이 남태희 선수 발끝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패스들을 기대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전북의 경우에는 전진우 선수, 정말 최근에는 그 왼발로 감아 때린 것도 들어가는 듯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진우 선수의 활약을 믿는 전북, 그리고 남태희 선수의 활약을 믿는 제주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가 이번 경기 중요한 지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제주와 전북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 5월 23일 금요일 19시 30분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벌어지는 FC 안양과 포항 스틸러스의 경기입니다. 우선 FC 안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의 현재 순위는 9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5경기째 무승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경기들의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또 홈에서 돌아오는 만큼 또 상황을 반전해야 할 타이밍이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지난 맞대결에서는 이호재 선수를 올바르게 방어해내지 못하면서 결국 이 포항 스틸러스의 스틸라드 원정을 가서 또 2대1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는 또 어떤 대비책을 통해서 포항 스틸러스의 공격진을 막아내려 할지가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FC 안양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포인트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이 구단주분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자회견 이슈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팀이 다소
좀 시끄럽기는 합니다만 선수단은 그런 것을 좀 덜 신경 쓰고 경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현재 김동진 한가람 선수는 뭐 곧 복귀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소 출전이 불확실하고요. 김정현 선수도 출전이 조금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원정을 떠나는 포항 스틸러스 보겠습니다. 포항의 현재 순위는 6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아쉬운 마지막 실점으로 잡아봤습니다. 5위와 6위 간의 맞대결에서 포항 스틸러스가 결국 최종 끝자락에서 이 박인혁 선수에게 실점을 하면서 결국은 이 5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는데요. 열심히 버티기는 했습니다만 승점은 결국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번 경기에도 빅맨 조합을 계속해서 유지할지는 지켜볼 만한 요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주를 상대로는 조르지, 조상혁, 이호재라는 이 3명의 빅맨을 모두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안양을 상대로는 또 어떤 조합을 낼지가 좀 궁금해 보이는데요. 현재 안재준, 완델손, 이동희, 김종우, 오베르단, 조성욱, 이창우 정말 많은 선수가 부상을 당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포항 스틸러스는 지금의 라인업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뽑아내어 또 경기를 가져가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시고요. 두 팀 모두 4-4-1을 기반으로 합니다만 다소 다른 플레이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경기의 키는 너네 다 못 막았잖아에 있습니다. 지난 맞대결에서 득점을 기록했던 못다, 그리고 역시 지난 맞대결에서 안양 상대로 득점을 기록했던 이호세인데요. 이 두 명의 선수 중 어떤 선수가 보다 더 좋은 경기력으로 상대의 골문을 위협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이번 경기의 향방이 또 크게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안양과 포항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로 넘어갑니다. 이 경기부터는 토요일입니다. 5월 24일 토요일 16시 30분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FC서울과 수원FC의 경기입니다. 우선 FC서울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순위는 7위입니다. 7위로 올라간 것은 역시 첫 번째 포인트죠. 둑스의 득점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오랜 기간의 무승 행진을 끄는 서울은 둑스의 득점으로는 더욱 좋은 요소와 함께 승리를 하면서 또 서울이 한번 올라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는데요. 이제는 상승 기류를 타야 할 때입니다. 사실 서울의 스쿼드 퀄리티의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또 7위라는 순위는 아쉬운 순위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홈에서 또 연승의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분위기는 정말로 또 충분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은 이번 홈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무조건적으로 좀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기성용, 이승모, 윌리안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황에 출전이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지켜봐야 될 만한 점들이 좀 있는데, 아직 시즌이 중반, 초중반이라는 점에서 아주 무리시키는 것보다는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더 쉬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만, 서울의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 선수들이 뛸 수도 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수원FC 보겠습니다. 수원FC의 현재 순위는 10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안데르손입니다. 축구를 이렇게나 잘하는 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여름 이적 시장 오픈 전에 좀 더 기용을 해둬야겠다는 생각을 안데르손 선수를 보면서 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실 안데르손 선수 최근에 이제 루머들을 보면 안데르손에 관심을 갖는 팀은 많습니다. 서울, 대전, 울산 정말 다양한 팀들이 또 안데르손을 원하고 있는데, 수원FC는 사실 안데르손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만큼 바라는 것이 좀 큰 상황이라서 이적이 빠르게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은 사실 잘 들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또 안데르손이 있을 때 최대한 잘 기용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러한 상황에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힘이 있다는 건 수원FC에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력상 확실한 열세가 있어도 끝까지 뛰는 팀이라는 것이 수원FC가 가질 수 있는 또 최대의 장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이용, 윤빛가람, 지동원처럼 정말 또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존재감이 큰 선수들이 빠져 있습니다만 여전히 또 수원FC는 끝까지 희망을 안고 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두 팀 모두 전 4-2-3-1로 표현을 해놨는데요. 사실 4-2-3-1로도 볼 수 있고 4-4-1-1로도 볼 수 있고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양 팀의 라인업입니다. 이번 경기의 키, 축잘잘 왼쪽 윙의 대결로 봤습니다. 문선민 그리고 안데르손이 그 선수들인데요. 물론 정확히 문선민이 왼쪽에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 두 명의 선수가 최근 두 팀의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이 두 명의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매우 궁금해집니다. 그러면 서울과 수원FC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5월 24일 토요일 19시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울산 HD와 김천 상무의 경기입니다. 우선 울산부터 보겠습니다. 울산의 현재 순위는 3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뒷심이 정말 약해졌습니다. 경기가 뒤로 갈수록 경기력은 쭉
쭉쭉 떨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 플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경기가 뒤로 갈수록 쭉쭉 떨어진다는 것, 그리고 경기 초반 압박을 많이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어지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경기 초반에 에너지 레벨을 너무 올릴 경우 경기 후반에 오히려 또 말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또 이 김판권 감독이 게임 플랜을 짜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수정은 좀 필요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조현우의 대기록입니다. 100번째 클린시트를 앞두고 있는 조현우는 아직 팀이 앞서 말씀드린 문제점들을 드러내면서 그 기록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또 과연 조현우가 또 어떻게 얼마나 또 잘 막아내서 이 대기록에 한번 다가서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윤종규 선수를 제외하고는 부상이 없는 상황인데 윤종규 선수의 부상이 다소 어느 정도는 규모가 있는 부상이기 때문에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울산이 되겠습니다. 원정팀 김천도 보겠습니다. 김천의 현재 순위는 4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 아쉬운 무승부입니다. 경합 과정에서 핸드볼 반칙이 나왔던 김천은 결국 1대0을 앞서던 상황에 유리 선수의 PK 득점을 내주면서 1대1 동점으로 경기가 종료되고 말았는데요. 이런 경기는 사실 승점 2점을 드랍한 경기라는 생각이 드는 만큼 또 김천은 지난 경기에 무승부를 이번 경기에서는 승리로 바꾸고자 하는 또 의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기를 또 하나의 지점에서 보자면 일부 선수는 마지막 경기가 될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6월 초에 전역하는 선수들이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서 경기 후에 마지막 휴가자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6월 전역자들은 이 경기 혹은 다음 경기까지만 뛰고 또 휴가를 써야 한다는 상황에서 김천 상무는 다소 아쉬움을 또 삼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부상 선수나 징계 선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다음 라운드부터는 휴가를 간 선수를 말씀드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현재 김천의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당신의 스타에게 투표하세요로 잡았습니다. 울산의 이청용, 그리고 김천의 이동경인데요. 이동경 선수는 울산 팬들에게는 너무나 친숙하고 큰 사랑을 받는 선수인 만큼 이번 경기에서 이동경 선수가 얼마나 활약을 해주는지가 또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판타지스타 이청용, 그리고 왼발만으로도 많은 것을 만들어내는 이동경, 어떤 선수가 조금 더 좋은 활약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이번 경기의 향방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울산과 김천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 넘어갑니다. 다음 경기 5월 24일 토요일 19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대전 하나 시티즌과 대구 FC의 경기입니다. 우선 홈팀 대전 하나 시티즌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순위는 1위에 있지만 최근 경기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지난 수원FC전 실점은 후반 막판에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경기 흐름 자체가 사실 대전의 것이 아니었고요. 경기 막판에 실점을 한 건데 그게 3개의 실점이나 될 만큼 최근 대전이 무너질 때는 좀 많이 무너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이 대전 하나 시티즌에게는 다소 좀 불안한 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들에서 승리를 쉽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대전의 또 하나의 걱정거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겠는데요. 이렇게 쉽지 않은 대전의 유일한 긍정적 지점은 이순민 선수의 복귀입니다. 이순민 선수가 지난 수원FC전 복귀전을 치르게 됐는데 사실 수원FC전 자체만 보면 아주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이제 막 부상에서 복귀한 선수라는 점에서 중원에서의 영향력을 차차 올려줘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안톤, 임덕근, 정재희, 밥신, 김문환 등 여러 핵심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만큼 이 상황을 대전 하나 시티즌은 어떻게든 또 승점 방어를 해내면서 버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정을 떠나오는 대구FC 보겠습니다. 대구의 현재 순위는 최하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다시 한번 최하위로 내려앉았다는 점인데요. 새로운 라이벌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서울을 상대로 1대0 패배를 가져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패배 그 이상의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당연하게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게임 플랜의 변화가 다소 필요해 보입니다. 에드가를 제외하면 위협적인 선수가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고요. 그것을 그래도 좀 더 살려보려면 이 에드가 선수의 활동량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도 그리고 에드가 선수가 연계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연계의 빈도를 다소 줄이고 조금 더 이 정치인이나 박대훈이나 여러 선수들이 또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패턴을 만들어주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것이 금방금방 만들어지는 것은 당연히 아니라서 좀 더 오랜 걸리는 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노력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오승은, 정우재, 김진혁, 이용래, 세징야 정말 중요하고 정말 또 분위기를 이끌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모두 빠졌다는 점에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지 못하면 대구의 이번 시즌은 다소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최근의 상황입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형들이 나서야 할 시간으로 잡았습니다. 대전의 주민규 그리고 대구의 에드가인데요. 두 선수 모두 또 원톱으로서 각 팀에서 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팀이 어려울 때는 이 베테랑 스트라이커들이 또 해줘야 되는 역할들이 많죠. 이 선수들의 득점 하나로 팀의 분위기가 많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의 활약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대전과 대구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로 넘어갑니다. 5월 25일 일요일 16시 30분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광주FC와 강원FC의 경기입니다. 우선 홈팀 광주부터 보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순위는 5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5위는 결국 성공해낸 득점을 통해서 이뤄낸 순위인데요. 경기 막판 세트피스를 통해서 박인혁 선수가 득점에 성공했고 그것이 그대로 또 승점 3점으로 이어지면서 광주가 언제나 승리에 목마른 상태라는 것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특히 제가 지난 경기 프리뷰를 하면서 또 이 광주가 이 마무리가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점이 광주에게는 또 긍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FIFA의 선수 등록 징계 자체는 취소가 됐습니다만 그간 어느 정도의 룰을 위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해서는 약간의 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매 경기마다 이의 신청이 나올 수밖에 또 없을 것 같고 이러한 상황의 선수단은 또 묵묵히 경기를 뛰면서 팀의 승리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브루노, 유재호, 하승훈, 김진호 선수처럼 꽤 중요한 선수들이 못 나온다는 건 광주FC에게 또 뼈아픈 지점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는 강원을 홈으로 불러들여서 승리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원정을 떠나는 강원FC 보겠습니다. 강원의 현재 순위는 8위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나쁘지 않았던 지난 경기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경기 막판 여러 차례 공격을 해낸 끝에 득점에 성공을 했고요. 결국 승점 1점을 따낸 경기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마무리가 잘 되기만 했다면 역전승도 충분히 가능했을 정도로 강원의 후반 경기력은 상당히 또 인상 깊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중요한 건 사실 득점입니다. 강원이나 광주나 두 팀 모두 최근 다득점 사례가 적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경기에서는 조금이라도 잘 넣는 팀이 이길 수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결국 마무리를 잘 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해 보이고요. 현재 강윤구, 강준혁 선수가 출전이 어렵고 이우현이나 송준섭 같은 선수들이 출전이 다소 불확실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어느 정도 좀 이어져 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강원은 최근에 또 올렸던 그 흐름을 광주를 상대로 다시 한번 또 올리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 경기 라인업 보고 계십니다.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키, 저는 부활이 필요해로 잡았습니다. 광주는 헤이스, 강원은 이상원인데요. 두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근 경기에서 득점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 두 명의 선수 중 어떤 선수가 이 득점의 물꼬를 먼저 트냐에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의 승자가 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광주와 강원의 경기 프리뷰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5 K리그1 15라운드 프리뷰 진행해봤습니다. 여전히 좀 목이 안 돌아와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참 발음도 좀 새고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데요. 최대한 또 빨리 목을 돌아오게 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퀄리티 있는 또 영상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